자, 치아가 빠졌을 때 대개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플란트는 강도가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오늘 건강 365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대체하는 교정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부터 건강한 치아는 우복 중의 하나라고 하죠. 치아 관리에 소홀해서 생긴 잇몸염증을 방치하거나 사고로 치아를 잃은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치아가 상실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아래 어금니 2개가 충치로 인해서 뽑아버렸는데요. 그때 교정으로서 제 치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장님을 뵙고 지금 현재 보철 없이, 임플란트나 보철 없이 지금 현재까지 제 치아를 15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음식 맛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씹는 저당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치아를 통해 음식물을 씹는 것이 소화의 첫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화 기능이 떨어져 위장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영양 결핍에 의한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상실된 치아 공간으로 인접 치아의 이동이 일어나 교합이 바뀌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치아를 잃은 후 치료를 서둘러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빠진 치아 옆에 있는 치아를 깎고 인공 치아를 연결하거나 틀니를 착용했지만 현재는 임플란트로 편리하게 치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비용과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대체적으로 시술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외에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교정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다른 치아들과는 달리 임플란트 부위는 교정 치료를 통해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치아 교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위치에 따라 임플란트는 유지하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철 부위와 함께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제거 시 골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치아 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치아 교정 계획이 있을 경우 임플란트 시술 전에 반드시 치아 교정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임플란트를 대체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정 치료로 없어진 치아 공간을 메우는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아 상실 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인접 치아들이 쓰러지게 되어 치료의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어금니 상실의 경우 사랑니가 있다면 결손된 부위로 사랑니를 당겨와 상실되었던 큰 어금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서 자기 치아로 상실 부위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만약 치아 상실 후 기간이 많이 지나 치아가 이미 쓰러져 버린 상태라면 이 상태로 보철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보철 치료를 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쓰러진 치아를 바로 세워서 보철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후 보철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한 경우에는 치아와 보철물의 수명이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잇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가 발치된 공간을 모두 메울 수 있거나 임플란트 시술의 완전한 대체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부담스럽다면 시술 전 교정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건강365였습니다.